네, 안녕하세요. 권수미입니다. 오늘은 의 발음 파악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가 들어간 단어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어떤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경우의 발음입니다. 자, 보시면 의원, 의지라는 단어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자, 처음에 나올 때 어떤 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의원, 그리고 의지, 의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이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의라는 소리가 왔을 때에는 정확하게 의라는 소리를 그대로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의원 아닙니다. 의원이라고 소리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의지 같은 경우도 의지라고 정확하게 의의 음가를 살려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의가 뒤쪽에 왔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게 되느냐인데요. 자, 보시면 주의 이렇게 소리를 내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말하는 나도 좀 매끄럽게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연음도 좀 매끄럽게 잘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의미 전달에는 해가 가지 않고 그런 선에서는 자, 뒷부분에 오는 의를 이로 소리내주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주의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주의하세요라고 이로 소리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주의하세요라고 소리를 내기보다는 매끄럽게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뒤에 오는 의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 협의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라고 이로 소리를 내는 것도 매끄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해야 한다, 협의해야 한다라는 것도 좋은데 협의해야 한다라고 좀 더 자연스럽게 소리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의 의인데요. 소유격의 의로 올 때의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애로 소리 내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의가 같이 중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강이라는 단어의 의와 그리고 조사의 의, 이 두 가지가 중복됐을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의로 소리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사의도 의로 소리 내셔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매끄럽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있는 의를 이로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유격의 의는 애로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강의에 이렇게 소리 내시면 좋은 발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 단어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의가 있잖아요. 강의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이라고 소리 내는 것도 매끄럽게 잘 들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의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소리 내는 것이 좋으냐라는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끼어 있는 의 같은 경우는 이로 소리를 내고요. 소유격의 의는 애로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의라는 단어에서 의는 앞에 있는 의는 정확하게 의라고 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의는 이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의라고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의가 첫 번째 오고요, 가운데 오고요, 뒤에 오고요. 모든 발음은 의도 인정, 그리고 의는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의의 하셔도 잘못된 발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매끄럽게 들릴 수 있는 발음은 민주주의의 의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소리를 낼 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은 이제 발음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앞쪽에 나오는 의견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정확하게 의원이라고 의 소리를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복 또는 이복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의의 소리를 살려서 의복이라고 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오는 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주의라고 소리를 내시면 좋겠고요. 강의 같은 경우도 강의라고 소리를 내셔도 좋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의 같은 경우는 여의도라고 소리를 내시면 좀 편안하게 들리고 편안하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탈의실 같은 경우도 탈의실이라고 소리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격의 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애라고 내면 좋다라고 제가 권해드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경미의 신발 같은 경우에서도 소유격의 의이기 때문에 경미의 신발 이렇게 소리 내시면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중모음이 나오게 되면 좀 부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나운서의 목소리 있죠. 아나운서들이 막 뉴스를 말하거나 그리고 예능 프로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건 좀 다르다라고 들리실 때가 있으셨나요? 저도 예전에 방송을 할 때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종류는 딱 두 분류가 있다. 어떻게? 일반인과 방송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개념은 어떤 거냐면 말하는 방식, 기본적으로 말을 뱉을 때 신경 쓰는 내용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알면 충분히 누구나 아나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소리 낸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중모음을 좀 더 정확하게 신경 쓰신다면 아나운서 같은데요?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회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제를 자, 왜 같은 경우는 단모음이에요. 왜와 위는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처럼 소리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입모양이 움직이게 되죠. 회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평소에 하던 것처럼 대충대충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발음 연습을 할 때에는 평소보다 더 정확하게, 평소보다 더 신경 쓰면서 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빨간색을 좀 더 짚어줄게요. 회사에서 한국과 일본 의는 어떻게 소리 낸다고요? 소유격의 의는 애로 내면 좀 더 좋다라고 했죠. 한국과 일본의 과제를 외워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국, 허가과장, 허과장, 화학 과목 선생님의 취미는 관광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중모음을 조금 더 눌러서 신경 쓰면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소리 한번 내볼게요. 네, 잘 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제를 외워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국, 허가과장, 허과장, 화학 과목 선생님의 취미는 관광학이다 라고 신경 써서 3번, 4번, 5번 정도 소리를 낸 다음에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게 돼도요. 이중모음을 내 입이 기억합니다. 내 몸이 기억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심도 있고 제대로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회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제를 외워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국, 허가과장, 허가장, 화학과목 선생님의 취미는 관광학이다. 이렇게 좀 더 속도도 좀 빨라지고 크게 신경을 쓴 것 같지 않지만 발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애와 애 발음 연습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애와 애의 차이,
기억하시나요? 네. 에는 입이 조금 벌려지게 되고요. 에는 입이 조금 더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 에. 손가락 2개, 손가락 3개, 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소리 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법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개미는 부지런하고 여치는 게으르네요. 게살이 들어간 음식이 상해서 게를 줬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죠. 자, 이 입을 에에서는 조금 덜 벌리고 에에서는 조금 더 크게 벌려야지 라는 개념을 장착하시고 한번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스탑 버튼 누르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스피치 학원에 많이 다니시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스피치 학원에 다니신 분도 있고 다닐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걸 적용한 대본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본을 바탕으로 소리를 내고 이게 맞는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실력을 점점 향상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도 스피치 학원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집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난 집에서 혼자 하니까 잘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소리 내고 충분히 따라하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또는 여러 사람이서 함께 한다면 서로 좀 더 평가를 하고 짚어준다면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다면 저희 사이트로 전화를 하시거나 저한테 이제 궁금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에와 에 발음 연습이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보이스 트레이닝은 열심히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개, 모래, 세모, 네모, 베개, 어제, 제주도 이렇게 소리 내시고요. 개미, 모래, 고래, 배우다, 배추, 새우, 매미 이렇게 소리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이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 2개, 손가락 3개, 입이 좀 더 벌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의 발음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정확하게 저는 소리를 내는 편이에요 라고 해도 의 발음은 어떻게 내는지 개념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에와 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소리를 낼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잘 배우셨으니까요. 여러분 걸로 만들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